예, 어머니들 반갑습니다. 처음 뵌 분들이겠죠, 거의 대부분. 네, 제가 서울학원에서 강의한 지는 거의 이제 10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부터 시작을 해서는 더 오랜 세월을 고등학생들 입시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이렇게 밖이 소란스럽긴 하지만 그냥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할게요. 어머니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인 것 같아요. 우선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설명회들 많이 다니시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문학, 문법, 독서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나요? 1학년은 문학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문법, 그 다음이 독서입니다. 사실은 나오는 분량은 교과서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모든 학교를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문학이 거의 100으로 보았을 때 30%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이 되는 게 혹시 잘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한번 써볼까요? 마이크를 안 쓰려고 했는데 쓰겠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문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이 문법이 거의 25% 정도 돼요. 상당한 양이죠. 그 다음 나머지가 화법, 작문, 그 다음에 독서입니다. 근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독서에 해당하는 비문학이 상문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고1 국어 교과서에 있는 독서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애들이 거기서 거의 안 틀려요. 그래서 요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상문고를 간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비문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문고 국어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도 바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제가 이거를 문제를 어디서 출지 않는지 찾을 때가 있거든요. 대학 입시 논술도 아닌 전공서적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발췌해갖고 시험을 내기도 하세요. 그래서 전문가인 저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문고 설명회가 아니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어머니들이 쉽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기 과정은 현대, 그 다음 2학기 과정은 고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1 과정에서 1학기는 무조건 현대, 2학기 과정은 고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1학기 과정에는 제가 간단하게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와 2학기가 있으면 문학에 있어서도 여기는 거의 현대문학이 대부분이에요. 고전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문학인데 유일하게 고전이 들어가 있는 고전 문학이 있는 학교가 문학을 써볼게요. 어디가 있냐면은 신사고에는 조금 고전 문학이 언급이 좀 돼 있어요. 최척전이라는 소설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전 교과 과정에서는 좀 다루지 않았던 소설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고전 소설이 대부분 비현실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은 요거는 굉장히 사실적인 작품으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모의고사에 주로 나왔던 작품이에요. 근데 그게 신사고에는 고전 소설이 있다고 좀 써드릴게요. 신사고에는 고전 소설이 있는데 이게 최척전이라는 소설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제가 알기로는 박시전을 배우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작품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문학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문법의 경우도 다 현대 문법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내신 직후가 드디어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신이 정말 황당하게 저는 대치동에서 지금 고3밖에 하진 않지만 대치동에서는 지금 경기고등학교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잠실에 있는 배명고등학교는 11월 3일 날 끝나요, 내신이. 근데 저는 거기를 안 하지만. 근데 이번에 시험 범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신사고를 배우는 우리 서초고 학생들은 1학기의 시험 범위는 한글 맞춤법을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게 원래 사단원이어서 1학기에 봐야 될 건데 선생님들 쟤랑 우리 순서를 바꾸세요. 그리고 반포고 같은 경우는 아예 교과서 순서대로 안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들 제가 제일 큰 비중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1학년 과정은 문학, 그 다음에 문법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로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을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사실 고3 수업을 좀 많이 합니다. 서울학원에서는 제가 고1, 2 위주로 하고 있고 3학년도 하는데 제가 대치동 수업을 어머니들 제 혹시 이름을 보시면 제가 아마 고3 선생으로 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대치동 수업도 고1, 2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신 때 직보를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간표가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고3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치동의 경우는 여기 내신을 할 때 시간표 좀 약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고3을 주로 하는데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고3 애들의 경우도 내일 모레 이제 수능이잖아요, 솔직한 이유로. 근데 지금까지도 애들이 완성을 못했다고 힘들어하는 파트가 바로 문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전문법은 아니에요. 고전문법은 수능에서 쉬워요. 그 밑에 나와 있는 현대어 해석을 할 줄 알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현대문법은 비문학과 연계되어서 또는 어떤 응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 1학년들 내신에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내신 보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생님들은 교재 연구 정말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의 그 어떤 요 정도 예측을 넘으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학원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경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이번 1학기, 2학기 과정에 제가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문법의 경우는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과정에 뭐가 들어가냐면 현대 문법이 들어가는데 현대 문법 중에서도 어떤 파트들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글 맞춤법이에요. 어머니들 한글 맞춤법 자신들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가다 물으면 잠깐만 생각 이거였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쓸 때는 거의 안 틀리는데요. 질문을 받을 때는 저는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제라. 한글 맞춤법하고 또 하나 더불어서 뭐가 나오냐면 의문의 변동이라고 해서 어머니들 아는 거, 저 아는 거, 자음동화, 음절의 끝소리, 구개음화, 두음법칙 이런 걸 배우는 게 바로 1학기예요.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신사고 교과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신사고 교과서 어디 쓰는지 제가 그 자료에다 넣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신사고가 들어가는 학교가 서문여고, 그 다음에 서초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경문고등학교도 역시 같은 교과서 신사고를 쓰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학교는 다 천재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세화고만 좀 달라요. 천재인데 천재 2. 중동고하고 유일하게 두 학교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이 문법 단어는 1학기 모든 학교가 사실 배우게 돼 있고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의문의 변동하고 그 다음 한글 맞춤법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번에 서초고의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서 애들이 조금 틀렸다면 거의 아마 이 부분에서 틀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른 학교는 2학기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문법 요소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뭐 시간 표현, 그 다음에 뭐 피동사동, 그 다음 높임법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들어가는 학교가 이제 신사고가 들어가는 학교들이고 나머지 학교는 다 2학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요 정도로 1학기가 돼 있고요. 2학기는 고전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동별곡 이야기 많이 들으셨는데 어머니도 고전 시간은 너무 어려워 안 하셔도 돼요. 교과서 자체는. 근데 이번에 제가 지금 시험 문제를 다 보질 못했는데 애들이 시험 문제를 다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스캔한 것만 지금 대충 봤는데 예를 들면은 반포고등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반포고는 선생님들이 작년에 언급을 안 한 걸 내셨어요. 1학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애들은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말한 거 프린트 있는 것만 믿어요. 그래갖고 반포고에서 좀 어려운 작품들이 나오긴 했지만 고전 문학이 들어가는 게 바로 2학기 알고 계시는 작품처럼 뭐 관동별곡, 그 다음에 뭐 상충곡 이러한 작품들이 이제 고전 문학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춘향전,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끔찍해한다는 바로 훈민정음. 근데 훈민정음은 이번에 1학기에도 없었고 2학기 중간에 들어간 학교가 이상하죠. 네, 올리네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법 요소. 문법 요소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문법 요소라는 거 높임법
뭐 예를 들면 CJ 겁니다. 지금 칠판에 써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4주 동안 먼저 오픈해서 강의하는 게 바로 문법 파트예요. 문법을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3학년이 되어서도 가장 어려워하고 사실 애들이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최소 문법 강의는 3번은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번에 고민한 게 4주 동안의 국어 개념을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맛보기식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한테 귀중한 시간에 맛보기 강의로 좀 때우는 건 아니다 싶어서 4주를 문법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학 파트가 그 다음부터 뭐 현대시, 그 다음에 현대소설, 고전시가 이런 식으로 저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실 애들이 첫 시험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첫 시험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학생 이름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가르치는 어떤 학교에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중학교 때 전교 1등만 했었대요. 근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 와서 저를 만났는데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교 1등을 못했어요. 1학기 내내. 국어가 걔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애들 그게 저는 유행하는 말인지 몰랐는데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졌다고 하길래 어머 얘는 어떻게 어린애가 이 말을 쓰나 했더니 학생들 말로는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지셨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학교 시험이 1학기 기말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친구들은 다 잘 봤어요.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는 수능 국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학교 시험 자체가 이 지역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능 국어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가르친 건 다 맞았대요. 근데 다만 뭐가 문제였냐면 학교 선생님이 수능식으로 응용을 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다 틀렸는데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바로 그날 문자가 왔더라고요. 장문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여름방학 때 저한테 이제 특강을 듣고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친구는 개별 과제를 좀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도 너무 놀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점수가 이만큼 튀었다는 게 제가 믿어지지 않아 하는데 전교 1등은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2, 3등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어를 100점은 못 받았지만 총 뭐 2개 정도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그동안 1학기 때 베이스가 전혀 안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무작정 내신 대비를 했던 거죠. 제가 어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실 내신 5주, 6주 수업으로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과서에 한정되는 걸 다 맞힐 수 있게 한다는 거지 그 외작품은 저도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머리에서 이게 응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토대가 안 되면 내년 바로 1학기 시작하자마자 3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고요. 아마 3월 모의고사 하는 친구들은 아마 웬만큼 볼 거예요. 공부 좀 한 친구들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내년에 4월 말부터 이제 중간고사를 보겠죠. 4월 달에 보는 중간고사는 시험 범위가 어디가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현대문학. 현대문학과 더불어서 현대문법입니다. 근데 문법을 주변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 1학년 때 공부할 때 어디가 가장 어려웠냐 하면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문법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얘는 외워도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 중에서 혹시라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수능을 볼 친구들은 1학년 때 이거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공부할 양이 확실히 줄긴 하죠. 그래서 저는 4주 동안에 완벽하게 문법을 강의할 생각이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바로 현대시 파트로 들어갈 겁니다. 현대시를 또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현대시는 2학기에 말씀을 드린 관동별곡이나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보이시죠? 얘가 단순히 고전 시가만으로 문제를 내진 않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현대시와 함께 연결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현대시 파트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커리어는 뭐 10주 정도는 우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저한테 어머니들이 보내시면 아이들을 좀 3년을 그냥 믿고 보내세요. 저희 조교들이 지금 연대 다니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대 다니는 녀석도 있고 그 다음 카대 의대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3년을 배웠어요. 근데 어머니들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이제 제일 친한 어머니께 왜 저한테 3년이나 믿고 보내셨습니까? 했더니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이게 커리가 중복이 되는 경우도 많대요. 그리고 선생님을 어쨌든가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보냈고 그래서 저한테 조교로도 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너 돈 좀 벌어와라 이러고 보내셨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는 하나의 거리를 쭉 따라왔던 게 자기네들, 그 친구들 다 국어 1등급입니다. 그 2년 전에 수능 매우 어려웠을 때도 1등급 받은 친구들이에요. 2개 정도 틀린 친구들인데 이제 가끔 가다 조교들이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도움받았던 거, 그다음 내가 보완할 게 뭐냐면은 그 무엇보다도 커리가 하나로 꿰뚫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보내주시면 그 아이들을 갖다 1대1도 이제 멘토링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누나들, 형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이제 적으니까 어느 정도 궁금한 것, 또 자기네들 이야기도 털어놔서 저희 조교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이게 글씨가 작아 갖고 지금 조금 서운한데 혹시 여기 보셨어요? 맨 마지막 12쪽 보면 그게 문자거든요. 이게 너무 서운해. 이거 제가 보낸 거거든요. 맨 위에 거 보이세요? 이거 다음에는 제가 확 키워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학생 하나하나 이름을 보이세요, 어머니들? 이게 제 자랑인데, 이게 뭐냐면, 서율학원 이재현 선생입니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 재현이면, 재현이의 이번 주 1주차, 과제와 수업과, 그 다음에 과제 학습도 이런 거를 갖다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해가지고요. 아이와 관련된 건 하나하나 다 썼어요. 이게 제가 웬만하면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조교들도 이거를 이제 훈련을 받아 하는데, 과제를 한 것 중에서 저희 과제는 전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 영역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재현이가 문법 파트에서 좀 힘들어하고 찍은 흔적이 있다. 이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아서 이제 조교가 입회하에 특별히 지도해서 보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문의 문자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우리 조교들이 보낸 건데 아마 제가 보낸 거를 조금 티가 날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제가 보낸 거를 보내드렸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저는 매번 이렇게 보내요. 1학년의 경우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들하고 이제 특히나 좀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들께 또 바라는 바 이런 것도 좀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는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보통 오자마자 첫 1회차는 아니겠지만 아이들 우선 테스트가 있어요. 지난 시간 배운 내용에 대한 테스트. 근데 거기에는 어휘 이것까지 해서 한 20분 정도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과제로 나간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근데 시험 보고 나서 질문 받으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고 되게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쪽에 테스트에 대한 질문 간단히, 그 다음에 수업,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과제에 대한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근데 과제는 저희 복습 과제로 문법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딘가에 써놨을 거예요. 비문학은 하루 이틀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을 매주 하나씩 나갈 건데 제가 어머니들 아까 고3 수업 제가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대치동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2타임인데 제가 올해 진짜 머리를 갖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스트레스를 받아고 머리 막 뽑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딱 하는 거. 근데 제가 물리를 가르쳐요. 물리를. 왠 줄 아세요? 비문학이요. 제가 통화승수 계산하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좀 잘했거든요. 자랑을 하면. 근데 그런 제가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요. 저 물리도 잘했는데 요즘에 제가 배웠던 물리가 아니에요. 저 계산하고 있어요. 맨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루 이틀의 비문학은 특강으로 4주로 딱 때려 그냥 맞추는 게 아니다.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올해 엄청 느꼈거든요. 이상기체 막 이런 것들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들 OLED라고 아시죠? 제가 그 TV 화면의 원리까지 설명을 해요. 이렇게 화면 띄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미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서 1학년들이지만 문법반이지만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비문학의 경우는 1년 내내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거를 주든 간에 나 이거 알아.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게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